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라면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단순히 화가 나서가 아니라 직접 명령을 내려서 눈앞에서 8일 동안 천천히. 대부분의 사람은 상상조차 못할 겁니다. 그런데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는 영조는 그것을 했습니다. 친아들에게 뒤주라는 나무 상자 속에 가둬서.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배웠습니다. 사도세자가 미쳤기 때문이라고. 광기에 사로잡혀 사람을 죽이고 날뛰었기 때문이라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이야기가 절반의 진실이라는 걸 말씀드리려 합니다. 조선왕조실록,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 그리고 수백 년간 먼지 속에 묻혀있던 기록들을 꺼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광기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밀하게 설계된 정치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 한가운데에 아버지 영조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735년 1월 21일 조선 21대 왕 영조에게 아들이 태어납니다. 늦둥이였습니다. 영조의 나이 42. 후계자가 없던 왕에게 아들의 탄생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왕위를 둘러싸고 피바람이 불던 조선의 정치판에서 적자의 탄생은 곧 권력의 안정을 의미했습니다. 영조는 아들이 태어난 지 불과 1년 2개월 만에 그를 왕세자로 책봉합니다. 이름은 이선. 훗날 사도세자라 불릴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삶은 시작부터 어긋나 있었습니다. 영조라는 아버지를 이해하려면 그가 어떤 상처를 가진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영조의 어머니는 무수리 출신 숙빈 최씨였습니다. 당시 신분제가 엄격했던 조선에서 천한 신분의 어머니를 둔 왕이라는 사실은 영조를 평생 따라다닌 낙인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형인 경종이 독살되었고 그 배후에 영조가 있다는 의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정당성을 증명해야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영조에게 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완성시켜줄 존재여야 했습니다. 완벽한 후계자, 흠없는 왕세자, 자신의 약점을 덮어줄 빛나는 아들. 하지만 사도세자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세자는 책보다 무예를 좋아했습니다. 경전보다 그림을 즐겼고 칼과 갑옷을 사랑했으며 말 위에서 달리는 것을 행복해했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하고 기질이 호탕했으며 타고난 성품은 섬세했습니다. 다른 시대에 다른 아버지 아래 태어났다면 훌륭한 장수나 예술가가 되었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왕세자에게 그런 기질은 재능이 아니라 결함이었습니다. 영조의 눈에는 더더욱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천천히 쌓여가는 균열. 영조가 세자에게 원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완벽함이었습니다. 학문에 통달하고 유교적 덕목을 몸으로 실천하며 대소신료들 앞에서 흔들림 없는 위엄을 보여주는 아들. 아버지의 부족함을 채워줄 아들. 아버지가 끝내 지우지 못한 낙인을 덮어줄 아들. 반면 사도세자가 원한 것은 훨씬 단순했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이었습니다. 해경궁 홍씨가 남긴 한중록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세자가 어릴 때 영조가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귀여워했다고. 그 짧은 순간이 세자에게는 가장 행복한 기억이었다고. 그러나 세자가 성장하면서 영조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영조는 세자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면전에서 꾸짖었습니다.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줬습니다. 경전 해석이 틀리면 소리를 질렀고 글씨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종이를 집어던졌습니다. 칭찬은 없었습니다. 격려도 없었습니다. 세자는 아버지 앞에서 점점 굳어갔습니다. 한중록에는 가슴 아픈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자가 영조를 만나러 가야 하는 날이면 전날 밤부터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옷을 수십 벌씩 꺼냈다가 집어넣기를 반복했다고. 어떤 옷을 입어도 아버지가 싫어할 것 같아서. 이것을 당시 기록은 의대병이라 불렀습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말하면 이것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PTSD입니다. 세자는 병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의 공포 앞에서. 그리고 이 공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세자의 마음속에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1749년
사도세자의 나이 15. 영조는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합니다. 국정을 아들에게 맡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세자를 단련시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영조는 대리청정을 시작한 이후에도 모든 것에 개입했습니다. 세자의 결정을 번복했고 신하들 앞에서 아들의 판단을 부정했습니다. 세자는 왕의 역할을 맡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해도 틀렸고 하지 않아도 틀렸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이중구속 더블 바인드이라고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결과가 나쁠 수밖에 없는 상황. 탈출구가 없는 구조.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인간의 정신은 실제로 무너집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정신분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정신은 이 시기부터 실제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록에는 세자가 궁녀들을 해쳤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관을 죽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기이한 행동들이 쏟아집니다. 이것을 근거로 역사는 오랫동안 세자를 광인으로 규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기록들은 누가 남긴 것인가? 왜 남긴 것인가? 그리고 이 기록이 만들어지던 시기, 조선의 정치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사도세자 사건의 진실을 이해하려면 조선의 붕당 정치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영조시대 조선은 겉으로는 탕평책으로 붕당을 억누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노론과 소론의 권력 다툼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탕평이라는 이름 아래서도 실질적인 권력은 노론이 쥐고 있었습니다. 노론은 영조를 지지하며 권력을 누려온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음 왕도 당연히 자신들의 편이어야 했습니다. 차기 왕이 누구냐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권력을 계속 쥐느냐 아니면 역적이 되어 멸문지화를 당하느냐. 그런데 사도세자가 자라면서 불길한 신호가 포착됩니다. 세자가 노론이 아닌 소론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자는 탕평책에 회의적이었고 노론의 전횡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세자 주변에는 소론 성향의 인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노론의 입장에서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세자가 왕이 되는 순간 자신들이 역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세자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때부터 노론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영조의 귀에 세자의 비행을 끊임없이 전달합니다. 세자가 사람을 죽였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대로 두면 나라가 망한다. 영조에게는 아들의 나쁜 소식만 들어갔습니다. 세자를 변호하는 목소리는 영조에게 닿기 전에 차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도세자의 어머니 영빈 이씨입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세자를 뒤주에 가두던 날 영조에게 직접 아들의 비행을 고한 사람이 바로 세자의 친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였다고도 하고 아들의 광기가 두려워서였다고도 합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에 주변의 모든 사람이 탑승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조는 몰랐을까요? 아들을 둘러싼 정치적 음모를, 노론이 세자를 제거하려 한다는 것을, 자신의 귀에 들어오는 정보가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영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영조 자신이 그 그림의 공모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던 날의 기록을 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영조가 세자를 처형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조선의 관례대로라면 신하들이 목숨을 걸고 간언을 해야 했습니다. 세자를 살려달라는 상소가 빗발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신하들은 침묵했습니다. 단 한 명도 세자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영의정도 좌의정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조정의 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이미 이 상황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영조 역시 그것을 알면서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영조의 또 다른 비밀과 마주합니다. 영조는 왕위의 정당성을 평생 의심받았습니다. 형인 경종이 죽고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경종이 독살되었고 그 배후에 영조가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소론 세력은 이것을 들고 나와 영조를 흔들었습니다.
만약 사도세자가 소론과 손을 잡고 왕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조의 왕위 정당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직접 묻는 상황이 올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죽인 것은 아들이 미쳐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질렀는지도 모를 과거의 죄를 덮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 숨겨진 진짜 이유입니다. 1762년 윤 5월 13일 창경궁 휘녕전 앞마당에 영조가 섰습니다. 영조는 세자에게 자결을 명했습니다. 세자는 거부했습니다. 2번 명했습니다. 2번 거부했습니다. 3번 명했습니다. 3번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영조는 뒤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세자는 뒤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아버지의 발 앞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영조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뒤주의 뚜껑이 닫혔습니다. 그 안에 갇힌 사람은 조선의 왕세자였습니다. 28살이었습니다. 8일이 지났습니다. 물 한 모금 없이, 쌀 한 톨 없이, 한여름 뙤약볕 아래 나무 상자 속에서 세자는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린 정조는 아버지가 뒤주에 갇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1살이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아들을 끌어안고 그 자리를 피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볼 수도 없었습니다. 세자의 어머니 영빈 이 씨는 아들의 죽음 이후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윤 5월 21일 뒤주의 문이 열렸을 때 세자는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영조는 아들의 시신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시호를 내렸습니다. 사도, 생각할 사, 슬퍼할 도, 생각하니 슬프다. 왕은 아들을 죽이고 나서야 슬퍼했습니다. 그날 뒤주 앞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11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산. 훗날 조선 22대 왕 정조가 될 사람입니다. 정조는 왕위에 오르는 순간 선언합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한 문장은 당시 조선 조정의 폭탄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역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적의 아들임을 자처하는 것은 자신의 왕위 정당성을 스스로 흔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달랐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선언은 경고였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세력을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정조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를 둘러싼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노론 벽파를 견제했고 아버지의 무덤을 명당으로 이장했습니다. 수원에 화성을 건설한 것도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화성은 아버지의 무덤 곁에 새로운 도읍을 세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복권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정조는 재위 24년 동안 단 한순간도 아버지의 억울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00년 정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48살이었습니다. 건강하던 왕이었습니다. 죽기 전까지 정사를 활발히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조의 죽음에도 독살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처럼 정조 역시 노론 세력의 권력 유지에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조가 죽은 이후 노론이 다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후 조선은 세도정치라는 긴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 모두 같은 권력의 이빨에 물렸습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영조는 왜 아들을 죽였을까요? 아들이 미쳐서가 아닙니다. 사도세자의 광기는 애초에 광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 인간이 무너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아들이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아버지 앞에서 천천히 부서져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영조가 아들을 죽인 이유는 복합적이었습니다. 첫째, 자신의 권좌를 위협할 수 있는 정치 세력과 손잡은 아들이 두려웠습니다. 둘째, 아들이 왕이 되면 자신의 과거 죄가 드러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셋째, 수십 년간 노론에 편향된 정보만 주입받은 영조는 이미 아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넷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 영조는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자신이 받아본 적 없는 것을 줄 수 없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가? 권력은 진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권력에 유리한 이야기만 기록합니다. 사도세자가 미쳤다는 이야기는 그를 죽인 쪽이 남긴 이야기입니다. 세자가 살아있었다면, 세자가 왕이 되었다면 역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이야기가, 드라마에서 본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읽은 이야기가 항상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기록을 남긴 사람이 누구인지, 그가 왜 그 기록을 남겼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것. 진짜 역사는 기록의 행간에 있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서 사라진 지 26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던지는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권력은 어떻게 개인을 희생시키는가? 기록은 어떻게 조작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역사 앞에서 얼마나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1762년 여름, 뒤주 속에서 쓰러져간 28살 청년의 이야기. 그 죽음이 단순한 광기의 결과가 아니라 철저하게 설계된 정치적 비극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간 아들 정조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다음 편에서는 정조의 죽음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을 찾아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힘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사도세자의 죽음이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편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역사 속 진실, 다음 편에서 또 만나겠습니다.